투자자는 페이스북, 아마존, 세일즈포스닷컴, 테슬라와 같은 주식에 종교나 정치에서처럼 열광할 수 있다. 전문 펀드 매니저는 당연히 일반 사람보다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압박의 영향을 덜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분기별, 연도별로 벤치마크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의 차이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경쟁에서 뒤처지면 언제라도 투자금을 회수해버리는 고객을 상대하고 있다. 1711년 영국의 남해 회사는 정부의 채무를 민영화하기 위한 계획의 하나로 설립되었다. 영국 왕실은 남해 회사 대남미 무역 독점권을 부여했고 정부 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남해 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남해 회사는 채권의 이자를 받았는데 이러한 이자 수익은 남해 회사의 유일한 수익원이 될 참이었다. 국제무역은 투기 열기를 들끓게 했으나 정작 남해 회사는 노예무역을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윤을 내지 못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남해 회사의 주가는 8배가량 올라 1720년 6월에 최대치인 1000파운드에 근접했다. 국왕인 조지 1세가 회사의 명예대표였으며 이 투자 광풍은 런던 사회 대부분을 빨아들였다. 남의 회사의 주식은 할부로도 판매되었다.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도 많았다. 남의 회사의 주식은 그 이후 몇 개월 동안 150파운드까지 떨어졌고 이듬해에는 100파운드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주식을 사기 위해 빚을 진 많은 사람의 삶은 파멸되기 시작했다. 남의 회사 버블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한 실수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그들은 내가 이 책에서 말하는 5가지 원칙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이다. 첫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라. 당시 대부분의 영국인은 남의 회사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할 때 남미의 황금 도시들에 대한 환상을 투영했다. 물론 영국은 영어를 사용하는 북미 지역과의 교역에서는 상당한 이윤을 남길 수 있었지만 남미는 대부분 스페인의 영토였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따르기 쉽다. 남의 회사에 대한 국왕의 지분과 회사 내에서의 직위는 튼튼한 지지 기반으로 보여지기 충분했을 것이다. 주변 사람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를 쌓는 것을 눈앞에서 보기 전까지는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우습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는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남의 회사 버블 사건에서 돈을 잃고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헤아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 둘째, 아는 것에 투자하라. 남의 회사 투자자의 대부분은 회사가 남미와의 교역을 통해 벌어들일 이익을 계량화할 만한 배경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남의 회사의 항해는 굉장히 길고 느렸고 소수의 사람만이 영국을 벗어나 보았거나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투자자는 스페인이 산하 식민지와의 교역을 독점하는 것이 스페인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왕족과 상류 지주 계층이 사회의 최상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들은 비즈니스에 너무 익숙한 것은 천박하다고 생각했다. 당시 남미로 항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영국인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해적이 유일했을 것이다. 셋째, 정직하고 능력 있는 경영진에게 투자하라. 남의 회사 발기인들은 해상 운송 노선을 운영하는 데는 경험이나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경영진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하면
경쟁 대상을 제거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부분에서 범죄의 측면을 감지했을 수도 있다. 국왕 조지 1세, 그의 독일 출신 정부, 영국 황태자, 재무장관, 재무부 수석 국무상 등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에게 주식 옵션이 주어졌다. 남의 회사의 발기인들은 부풀린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했다. 가장 큰 규모로 주식이 발행되었을 때 남의 회사의 주식은 발행 가치의 3배에 맞먹는 가격의 정부 국채와 교환되기도 했다. 남의 회사 버블의 여파로 재무부 장관이던 존 아이 슬래비와 관련된 관료들은 탄핵된 후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수십 명이 직위에서 해제되었다. 넷째, 경쟁이 심한 사업은 피하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춘 기업을 찾아라. 당시 대남미 무역의 본질과 지분 구조를 포함한 회사의 재무 구조는 남의 회사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당시 스페인은 자국 식민지와의 교역권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었고 영국은 스페인의 동맹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국 왕실은 자유롭게 남의 회사에 남미 무역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었다. 여기에 프랑스 또한 비슷한 야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회사 교역 경로의 장기적 전망은 어두웠다. 남의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도 지속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많은 정부 관료가 성금을 내지 않고 일종의 옵션과 같은 형태로 주식을 부여받았는데 이자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기 때문에 뇌물의 또 다른 형태로 보일 수 있었다. 또한 남의 회사 주식은 할부 판매도 되었는데 성금에 이어 2번의 할부금을 더 내면 되었고 사람들은 이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렸다. 부채의 상환 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을 내다 팔아야 했다. 5번째, 주가와 내재 가치를 비교하라. 남의 회사 주식의 시장 가격은 현실적인 수준의 추정 가치에서 동떨어져 있었다. 내재 가치는 주식의 실제 가치이며 이는 앞으로 남은 기업의 수명 기간 동안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 총액을 기반으로 계산한다. 남의 회사 관련 기획에 반대한 국회의원 아치볼드 허치스는 1720년 봄 주식의 가치가 150파운드에 상당한다고 계산했는데 당시 시장에서는 그 몇 배를 뛰어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허치슨의 가치 추정치는 대부분 남의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에 기반하고 있었다. 수년 동안 남의 회사의 탐험은 오직 손실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남의 회사의 항해 사업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했다. 1720년에 남의 회사는 순이익을 상회하는 즉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배당을 주주에게 지급했고 이는 배당 수익률마저 믿을 수 없는 가치 지표로 전락시켰다. 군중의 광기는 남의 회사 버블을 둘러싼 오판들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모두를 설명하지 못한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기업의 내구성과 의사결정 능력을 가늠해 보려 노력해야 하며 이는 군중심리와 거리가 멀다. 주식의 가치를 추정하는 절차는 확률과 통계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심리학적 지식도 배워야 한다. 이미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이윤을 낼 수 없다. 거시경제학을 성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사실에서 다른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한다. 즉, 학교에서 배운 모델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어떤 환경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과는 하나의 측정점이라기보다
모자이크의 형태에 더 가까우며 현상을 단순화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뉴스가 방송되고 있고 너무 많은 연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보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반복되는 정보다. 그래서 나는 작게 생각하려 노력한다. 세상에는 특정 기업에 대한 뉴스 기사가 경제 전반에 대한 기사보다 적다. 주식 분석은 경제에 대한 분석만큼 세심한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특정 기업에 관한 정보 자체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 기회를 놓친다. 기업의 규모가 작다면 더욱 그렇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다. 만약 연결고리가 조금 더 선명하고 직접적이라면 그 예측은 조금 더 정확해질 확률이 높다. 거대한 주제와는 다르게 개별 주식에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알아채는 일도 더욱 쉽다. 어떤 투자에서든 길잡이가 되어줄 적정 가치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거시 투자자와 펀드 매니저는 모두 대담하게 진실을 추구해야 하지만 나는 작은 오류들을 인정하는 일이 더 쉽다. 나는 한번 크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이론에 집중하면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다. 나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좁은 관심사와 작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주식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과 금만이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투자자를 놀리기는 했지만 내게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 특정 주식에 대한 생각은 수많은 생각 중 하나일 뿐이며 그 생각들 중 특정 부분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 보통 작은 실수가 더 고치기 쉽다. 작게 생각하는 것은 오류의 심각성이나 빈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오류를 찾아내고 고치기 쉬운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다.